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국가직, 그러면 지방직, 서울시 출제 경향을 잠깐 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시험 종류가 다 좀 시험 출제 패턴이 달라서 따로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국가직.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서울과 지방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면 기준이 지방직 되면 되겠죠? 지방직 이렇게. 일단은 국가직 같은 경우는 둘 따지면 난도가 더 높아요. 얘가 난이도가 좀 더 중 정도로 볼게요. 중 국가직. 지방은 좀 약간 하 쪽으로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 전에 했던 서울시가 좀 상인 편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국가직은 중이긴 중인데 좋은 게 뭐냐면 문제가 일단 무난하다는 점. 무난하다. 나올 만한 주제가 적절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이하게 이상하게 내는 것은 별로 없고 늘 우리가 강조했던 중요한 사항이 주로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무난 반대는 뭐지? 유난인가? 자, 이거는 유난한 문제가 몇 개 나와요. 그리고 지방직이라서 지방 관련된 게 당연히 포함되려고 해요. 지방 문제가. 그래서 지방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관련된 것도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좀 따라 보시고 그 전에 서울시가 그랬거든.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특이한 게 꼭 한두 개는 섞여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도면 제도여가지고. 그리고 이 국가직 같은 경우는 무난한 주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주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면은 이거는 깊이 파요. 요 주제에 대한 약간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 자, 요놈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 요령은 평상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체크하는 것들이 있죠. 뭐 별 2개다, 3개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적어도 별 3개 정도가 나오는 것들은 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연히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은 이론서를 정도 갈 것. 정도. 반드시 문제를 풀어볼 것. 문제를 풀어서 읽어서 내가 익힌 것들을요, 확인하는 것을 꼭 거치셔야 돼.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려운 질문들은 갑자기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몇 개는 섞어줘요. 그러니까 4개의 선택지에서 한 2개는 걸러지거든요.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거기서 걸려요. 나머지 둘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2개가 걸러지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반드시 정독을 통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지. 그리고 국가직은 특히나 시사 문제가 나와요. 시사 문제는 우리 수험서, 대학 교재 등에서 미리 쫓아가지 못해요. 왜? 최근 거기 때문에. 어디 가냐면 이거 여러분들은 대응 방법은 부처 홈페이지 가야 돼. 홈페이지. 간다 해도 뭐 유럽 18부터 다 필요 없어요. 꼭 갈만한 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사혁신처. 여러 인사제도가 나와요. 그리고 행안부. 조직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행안부 방문. 그리고 기재부 방문. 예산 관련된 문제 나올 때. 더한다면 플러스 과기부. 자. 행안부가 전자정부 담당 부서고 과기부가 뭐 담당해요? 행정정보가 담당하는데 그쪽이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 한 4개 부처만큼은 늘 보고 다니셔야 돼요. 홈피에서. 또 플러스 국가직은 법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건 공통점이긴 한데 법률 마찬가지. 법률. 요즘 문제들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라는 것은 법률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또 법률 같은 경우는 특히 변화된 문제가 법률이 발효나기 때문에 보시고 지방직은 올해는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정말 좀 전면 개정 예고돼 있다. 지방자치법. 그래서 요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자,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주제들, 뭐 인사제도, 뭐 공직 분류 방법, 뭐 MPM, 뉴 거버넌스, 정책의 유형 같은 거. 무난한 문제가 주로 나와요. 주로 나오고 대신 항상 이게 100점을 맞냐 못 맞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보고 있으시라는 점. 그리고 지방직은 물론 이제 이 속에 약간 특이한 문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무조건 잘 맞아야 되고 기본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수 않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 풀어서 탄탄하게 일단 만들어서 기본 깔아주는, 그러니까 하 문제가 되게 많거든. 하는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큼은 확실하게 다져놓죠. 특히 지방제 같은 경우는 다 주제가 다 무난한데 좀 깊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제적인 주제는 잘 안 보는 것들. 이거는 봐요. 이때 말하는 깊이라는 거는 늘 보는 건데 깊이 물어봐요. 늘 보는 것. 늘 보는 걸 깊이 묻고 이놈은 잘 안 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좀 간과하기 쉬운 좀 간과하고 있는 걸 내요. 이거를 깊이 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대비하냐? 대비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나온다는 보장이 100% 있다면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막 준비하겠지만 안 돼.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건 저 깊이 있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은 대비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나마 우리한테 최선은 뭐냐? 대형책은 문제풀이, 동형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하는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것들, 이 문제 속에는 시산 문제도 들어가고요, 법률 문제 들어가고요, 이런 좀 사이드는 것들 물어봐. 사이드. 그러니까 잘 안 볼 만한 건데 이것저것 강론 찾아낼 때가 있거든. 저는 도형 문제를 준비할 때 그래요. 일반 문제, 그다음에 법률 문제 일부러 놓고, 그다음에 저 책에 있는 거 연습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데서 시험에 나오면 그 대박이지만 연습은 되게 많이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연습했다. 그러면 거기서 100개 중에 2개 나오면 성공,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하기는 힘든데 가능성은 낮은. 나와버리면 대박인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만 맞추는 게 있어요. 이게 나온다 해서 못 푸는 게 아니고 해내면 바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정말 큰 도움 되는 거지. 이것들은 평상시에 수험생들이 미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서 제공하는 데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라는 점 말씀드려요. 자, 나머지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원래 서울시라는 게 서울시가 더 할 말이 많거든. 서울시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같이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이제 이외에 군무원 같은 시험은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군무원 시험은 또 자체로 막 따로 내다 보니까 만약에 국가직이 그냥 패턴이 만약에 A다. 이러면 A1이라면 얘는 같은 유사한 맥락에서 벗어나요. 이놈은 뭐 한 X 기내는 거예요, X. 뭐지? 예. 흔히 보는 지문도 아니고 흔히 안 보는 것도 막 내버리고 이건 예측이 안 돼요. 군무원 시험은 그래요. 그래서 군무원은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돼. 혹시 이제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군무원만 준비한다 그런 분들은 군무원만큼은 약간의 이제 그 변형적인 방식이 필요하게 돼요. 연습을 해야 돼, 막. 그러니까 특이한 거 툭 던져주고 뭐 공부해봐, 읽어봐 한다든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하는 과정에 톡톡 튀어나오는 몇 개를 이렇게 숙제로 주어서 공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갔을 때 단련됐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여유있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별건 없지만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본기. 그러니까 법령 문제는 평상시에 아는 것도 한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답이 쉬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요, 뭐 특이한 것은 거의 안 보였어요. 대신 이 시사 문제라는 것도 물론 홈표도 들어있지만 이 출제하는 사람이 참고하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직만큼은
모든 출제 교수,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출제 교수들이 참고하는 대학 교재가 있어요. 근데 제 책은 그 책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포함시켜 놨고, 혹시라도 빠질까봐 이것도 시대가 동영 때 많이 하거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책에 있는 걸 내서 분석을. 그 책이 막 너덜너덜해요. 하도 많이 봐갖고. 출제도 하고 막 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처럼 보여도요, 제가 늘 공부시키는 방법이 옳다는 걸 저는 늘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기본기를 충실히 하자. 제가 그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주요 출제 테마를 다 제공해요. 그 테마가 한 100몇 개 돼요. 테마. 뭐 MPM, 뭐 정책의 유형 이런 식으로. 그 테마를 갖고 하다 보면 웬만큼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몇 가지는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잘 거기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보완이 되면 돼, 보완이.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행정학은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최근 걸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라서 이것들만 조금 준비가 된다면 사실은 그냥 비슷한 경향으로 봐도 되고, 그것들은 제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는 기본기에 충실하시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우리 이제 자료실 같은데 말했던 테마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것 정도 공부해 놓으세요. 올리고, 나머지 따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뭐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아마 전체가 다 커버가 될까 싶어요. 그리고 말이지 국가지금 공부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딱 차이가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면 팍 떨어질 수 있고요. 지방은 더 위험한 것이 쉽기 때문에요. 한두 개 틀리면 치명적이에요. 무조건 고득점이 돼야 돼. 95점 100점 맞으셔야 돼. 국가 지금 한 85, 95 사이 맞으면 되고, 이러면 95, 100을 맞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의 경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꼭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뭐 문의사항이라든지 기타 뭐 건의사항, 기타 뭐 요구사항 있으면 늘 우리 카페 등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